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밝게 비춰줄 주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주식 종목에 대한 이슈는 단기간의 변동성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고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로 지금부터 모아야 할 종목과 조만간 상승할 종목 총 2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라며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다 국채 금리마저 다시 오르면서 9일 연속 랠리가 중단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에 충분할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를 자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사실상 이번 연설 전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FOMC 금리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췄고, 이에 다수의 해외 주요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은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했었죠. 한술 더 떠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지표 역시 대체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9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과를 살펴보면 21만 7천 건으로 예측치를 상회했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죠. 거기에 일주일 이상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183만 4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7주 연속 증가했는데요. 이는 구직 의사가 있어도 빠르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과열됐던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렇듯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준 인사들이 12월 금리 결정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연율 4.9%에 달하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인 성과라면서 향후 정책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국내 총생산인 GDP 수치를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증거로 봤다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입장이 갈리자 지난 8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아쉽게도 기대하던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며 주가는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연설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매파적 발언을 한 거죠.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었는데, 지난해 6월의 9%대와 비교해보면 크게 감소한 것은 맞지만 연준의 목표치가 2%임을 고려해봤을 때는 아직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파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2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 페드워치 기준으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어제보다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으로 지나치게 들떠있는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수치로 떨어질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파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준의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단정짓기보다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들의 결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설명에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하시면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랙탈 구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패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지처럼 한 종목 안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종목 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라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종목을 탐색하던 와중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2종목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현재 저점을 잡을 마지막 기회로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시청 전에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숫자 3번 문자로 보내셔서 상승 전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이 섹터가 주도를 했을 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한 뒤 현재는 고점 대비 10분의 1 가격을 유지하면서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는 데에 비해 거래량이 이상하리만큼 들어오는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두 종목의 테마가 다시 돌고 돌아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차트를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 주가에 큰 변화 없이 거래량만 들어오는 식으로 누군가의 대량 매집 흔적이 자주 보이는데요. 수상하죠. 이렇게 주가의 변화 없이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 주가 펌핑을 위한 물량을 모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차트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이라는 게 등장했죠. 이 종목 또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에 약 10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여태까지 매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매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화는 여전히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과거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차트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인데요. 약 3년간 주가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수상하게 대량 매집 흔적이 보일 겁니다. 펌핑을 위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지난 대량 매집 흔적들보다 거래량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펌핑을 위한 그동안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약 13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금양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4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또 수상한 흔적들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자 약 1600% 상승을 보여주었죠.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인데요. 거래량 밀집 구간이 오랜 기간 두텁게 형성되면서 28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8배인데요.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2800만원이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2억 8천이 되는 수치죠. 이런 차트들을 보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터운지 얇은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패턴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면 대량 매집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그동안에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며 큰 상승을 만든다는 패턴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조만간 상승할 종목과 제일 비슷한 차트인데요. 신풍제약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의 첫 부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 시작 부분에서도 주가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텁게 지속되면서 시작 부분보다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제 제가 왜 매집해야 하는 종목,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으로 나눈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아직 두터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신풍제약 차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의 경우 약 10년간 매집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700% 상승을 보여주었던 신풍제약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4176으로 숫자 3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장을 통해 두 종목 모두 보내드릴 테니 수익 실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당장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프랙탈 구조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급등을 하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휴림 로봇이 추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 섹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로봇 산업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함께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작은 연관성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인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르면 2030년에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를 무인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휴림 로봇을 비롯한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죠. 앞으로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난 2019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보행 보조 로봇인 EX1을 선보였고 그 이후 돌봄 로봇 등 다양한 성격의 판매용 로봇 라인업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EX1을 출시할 계획이며 제품 생산에도 효율화를 위해 로봇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휴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갖고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올랐었죠. 또한 삼성전자는 시니어 케어를 특화한 첫 웨어러블 로봇의 명칭을 봇핏이라고 정하고 출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봇핏은 시니어 케어나 운동 보조기구에 속하는 로봇으로 의료용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로봇 사업은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해서 로봇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재용 회장 역시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런 삼성이 로봇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 로봇 관련주들은 미래가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림 로봇의 개별적 이슈를 보자면 택배 시장에 본격적으로 물류 로봇이 도입될 전망이고요. 쿠팡 역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같은 기술 자동화에 1조 2,500억 원을 투자하면서 AI 자율주행 물류 로봇인 테트라 DSV를 공개했던 휴림 로봇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소방 전문 기업인 파라텍과 강남소방서와 함께 자율주행 화재 순찰 로봇 연구 개발을 위한 3자 간 MOU를 체결하면서 화재 현장에서도 로봇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대비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약 32조 원에서 2030년에는 약 206조 원 규모로 연평균 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휴림 로봇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모두 아셨을 텐데요. 현재 가격에서 추가 급등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니 매일 올라오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고 추가 급등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는 감사 선물 드려야겠죠. 일단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자리,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자리와 매도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관련 내용과 추가 호재 일정이 담겨있는 가격 전략집을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주말, 새벽, 늦은 밤 상관없이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빠르게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답장을 통해 가격 전략집을 무료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